팁이요.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그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리더들은 편하니까 권력을 놓지 않고 있고요. 실무자는 책임과 권한이 하나도 없죠. 당장 뭐 임원실 없애고 호칭 파기하고 자율착석제 뭐 하고 평가에서 코칭으로 변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둘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바뀌어가는 게 바로 문화거든요. 우리가 이 들어와 있는 제도의 틀 자체가요, 산업혁명 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량 생산의 뭐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들 머리에선 생각과 사고를 빼고, 뭐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12시 밥 먹고 1시에 다시 일하고 3시에 교육받고 6시에 퇴근하게 하는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이걸 깨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시장은 엄청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 조립하면 자동차가 되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당장 커서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 불가능한 그 마켓을 앞에 두고서 과거의 어떤 성공 방식만 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00년 만에 만들어진 공식도요, 10분 동안 암기를 하면 되는 시대예요. 최소한의 그 디지털 관점에서의 과거의 경험은요, 역사지 지식이 아닙니다. 리더분들이 먼저 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자일 조직 문화가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 조성되지 않는,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테스트라도 해보셔야 돼요. 새로운 툴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툴도 어마어마한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막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야 요즘 무료 버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트라이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환경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니, 우리 이미 핸드폰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트렐로 한번 깔아보세요. 무료로 팀원 관리 아주 당장 가능합니다. 뭐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깔아보셨어요? 얘들은요, 카카오톡처럼 사적인 영역이 절대 아니죠. 업무 툴이에요. 자,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디지털 마인드셋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언택트 상황이 아니라도요, 커뮤니케이션 하셔야죠. 프로젝트 관리 하셔야죠. 아니, 우연성에 기인해서 아이디어 공유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매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 클릭 2번에 회의실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아닌가요? 지금 당장 클릭 2번이면 싱가포르도 갔다 올 수 있는데. 네. 그렇게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요, 통합적으로는 디지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툴들의 장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 천천히 도입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네, 그 경쟁과 협업은 상충된 개념이 맞죠. 네. 경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협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프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선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 경쟁은요, 인사 제도에서 평가나 보상 뭐 이런 것들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협업은 교육이나 조직 문화 영역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 조직 문화 담당자가 필요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협업 세미나 해보셨나요? 그 직접적인 그런 협업을 맺어주기도 하죠. 근데 조금 더 노련하다면 조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루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서, 작은 단위, 뭐 조금 더 큰 단위라면 뭐 사업부, 회사 전체도 이렇게 밍글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문화적인 전환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 협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상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개인평가를 절대평가로 돌려버리고요, 팀평가를 강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팀평가를 하면요, 평가자도 쉬워집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팀평가에 의해서요, 영업 1팀은 보너스가 0%, 이 팀은 10%를 가져갔어요. 자,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팀원끼리의 협업이 극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센티브보다 팀에 대한 가중된 인센티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경쟁과 협력은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중요하죠. 저도 돈 없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선 디지털 전환은요,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디지털 툴을 도입하는 것은요, 복지가 아니라 업무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차분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닐까요? 내부 설득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성과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면 가장 쉬울 텐데, 사실 간단한 예로 행사 측면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일반 교육이나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인당 비용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장소 식사 비용, 네, 이 비용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현하고요, 화면 구현하고요, 나중에 하나 구현해놓은 거 지속적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성이 되면 뭐가 좋냐?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커버할 수도 있고요,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녹화 영상을 활용해서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재가공도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뭐냐면 효과성의 측면이죠.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수와 동시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죠. 심지어 우리 같이 듣는 교육생끼리 잡담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지털 컬처 활동은 결국 참여율보다는 인식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실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국내 기업의 KPI상 용인될 수가 없죠. 그런데 목표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그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미 개인의 목표를요, 훨씬 높은 가치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OKR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자, SAP 경우도요, 절대평가 형식에서 또 수시평가까지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 툴을 사용하는데요, 디자인 싱킹을 사용합니다. 모든 영역에 쓰고 있어요. 영업할 때도 쓰고, 내부 제도 만들 때도 쓰고, 모든 업무에 디자인 싱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값싸게 프로토타입 빨리 만들어서요, 가장 효과적인 소통도 하고, 틀렸다면 다시 전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빨리 망하고 다시 하자는 거죠. 부담도 없습니다. 자, 국내 기업에서의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 사실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팀장의 머릿속을 가장 잘 예상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요, 리비전 10까지 써보셨나요? 이게 50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자발적인 만들어가는 시도에 의한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눅든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과 같은 작은 실패가 가능한 용인되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꽤 적절한 방식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